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불편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보기만 해도 불편하고, 말 한마디 섞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사람. 혹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며 서로를 피하거나 더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 마음은 아주 사소한 한마디로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날 말씀하신 거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정말 맞는 말 같더라고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상대는 잠시 놀라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미워하던 감정은 누그러지고 자신을 존중해준 상대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람 사이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때로는 날 미워하던 사람조차 깍듯하게 바뀌게 만드는 단 3가지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잘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얄밉고 까탈스러운 사람일지라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말, 그 힘에 대해 말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직장에서 늘 자신을 무시하던 상사에게 억울한 지적을 들은 날,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그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듣고 제가 다시 검토해 봤더니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놓친 게 있었네요. 그날 이후 그 상사는 더 이상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회의 때면 이 사람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말해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지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지는 건 진심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벽을 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마음 한켠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는 관계라면 그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 성현들의 지혜 중에 언어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첫째, 감탄과 동의를 전하는 말, 둘째, 책임을 나누는 말, 셋째, 인정을 담은 말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다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의 언어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 3가지 말은 여러분이 누구와 대하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제적인 방법과 감동적인 사연들을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말의 힘이 사람의 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남성분이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앉아서는 처음엔 무거운 말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지요. 저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인데요. 그 사람은 제가 뭘 해도 삐딱하게 보고 심지어는 제가 한 말도 왜곡해서 돌려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의 말엔 분노보단 지침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그 사람과 조금은 편안해지고 싶은 바람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중 당신이 생각하기에 맞았던 말이 단 한 줄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회의 준비를 허술하게 했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 준비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맞긴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가 끝난 후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예전에 지적해 주셨던 말,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감정 말고 논리로 준비하려 했습니다. 라고요. 며칠 후
그는 다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표정은 전과 달리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이 저한테 이번 회의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하고 말했어요. 심지어 미소도 지었습니다. 이 짧은 경험이 그의 삶에 작은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먼저 건네면 내가 약자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인정은 상대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내가 가진 성숙함을 드러내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이나 판단이 옳았다고 느낄 때 상대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특히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대에게 그 말 맞는 말 같아요. 이렇게 동의의 표현을 하면 상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태도를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은 두 가지 힘을 지닙니다. 첫째는 상대에게 당신 말을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힘. 둘째는 내가 당신을 인정할 만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힘입니다. 결국 말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기술입니다. 그 다리를 먼저 놓는 사람은 언뜻 보기엔 손해처럼 보이지만 오래 보면 가장 멀리 가는 사람입니다. 고사성어 중 문득 한마디의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돈보다 시간보다 더 큰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나를 미워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 중 정말 맞았던 단 한마디를 떠올려서 그것을 인정해주는 말을 작게 건네보는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눈빛을 바꾸고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덜 고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말의 힘, 즉 책임을 나누는 말이 사람 사이를 어떻게 부드럽게 만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중년 부부의 상담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고 아내는 늘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같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늘 내가 다 알아서 하길 바라요. 그래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꼭 내 탓을 해요. 제가 무슨 직원도 아니고 왜 혼자 끌고 가야죠? 그 말에 남편은 억울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가 잘하니까 맡긴 건데요. 나쁜 뜻은 없었어요. 문제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일이 생기면 이건 내가 같이 살필 걸 그랬어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같이 보고 결정하죠. 라고 말해보세요. 몇 주 후, 다시 찾아온 아내는 놀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아이 학교 문제로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같이 알아봤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 말 듣는 순간 화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긴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같이 받아들이려는 태도였습니다. 책임을 나누는 말은 당신 혼자 잘못한 게 아니다. 우리 문제니까 함께 풀자는 연대의 메시지를 줍니다. 가끔은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그땐 나도 너무 몰랐네요. 이렇게 말을 덧붙이면 상대는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 말이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성숙한 사람의 태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늘 누군가를 가해자,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들어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책임을 조금 나누어주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을 공격할 상대가 아니라 같이 걸어갈 동반자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회사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실수했을 때, 이건 저희 팀 전체가 좀 더 주의했어야 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반면, 그건 누구누구 담당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조선시대 정승이었던 황해 정승은 조정의 갈등을 줄이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툼이 생기면 양쪽 말을 끝까지 듣고 그대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네 라고 말하며 서로가 책임을 나누고 화를 사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책임을 나누면 원망이 줄고 공을 나누면 다툼이 없어진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꿰뚫는 지혜입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누군가와 다툰 기억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지 내가 조금 더 살폈어야 했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있었더라면 그 갈등이 지금처럼 오래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말. 인정을 담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때때로 그 마음을 모른 채 합니다. 무엇을 잘해도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이 한마디에 사람은 점점 말이 줄고 관계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고마워요. 그거 덕분에 제가 많이 편했어요. 이 단순한 말 한마디를 들은 지 오래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어르신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텃밭을 일구고 집안 허드렛일까지 손수하시는 분이었지만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늘 말끝마다 불평을 얹곤 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심었어요? 작년에도 안 됐잖아요. 내가 다시 다 해야겠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이상 말없이 일만 하고 둘 사이는 대화가 끊긴 듯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친정 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저 사람하고는 말을 해도 벽에 대고 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언니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남자는 어릴 때부터 인정받을 때 마음이 열린다는 걸. 넌 왜 아직도 모르니?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봐. 그날 저녁, 아내는 오랜만에 남편이 내놓은 상추를 받아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잘 키우셨네요. 요즘 상추가 비싸다는데 당신 덕분에 신선하게 먹어요.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싱긋 웃으며 찹쌀 도넛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둘의 대화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인정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당신 덕분에 일이 잘 됐어요. 제가 본 중에 제일 꼼꼼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도 아첨도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인정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심지어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마음을 놓게 합니다. 사람이 타인을 공격하는 건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지는 건 아닐까, 내가 무시당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 그때 여러분이 상대의 자존을 세워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가장 오래된 본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인정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그 말은 결국 사람의 태도, 마음, 행동을 서서히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어색하거나 거리를 좁히고 싶다면 한 번쯤 그 사람의 장점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보세요. 생각보다 그 말은
상대에게 오래도록 따뜻한 온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여는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좀 더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장면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정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연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책임을 함께 나누는 말입니다. 그건 제 몫이기도 했어요. 그 일, 저도 같이 고민해 볼게요. 이처럼 책임을 나누는 말은 관계 속 긴장을 완화시키고 상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따뜻한 의지를 전하는 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은 회사에서 늘 눈치만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최대한 중립적인 말을 골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프로젝트에서 작은 실수가 생겼고 상사가 팀원들 앞에서 그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같이 검토했던 일입니다. 둘이 함께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상사의 태도는 달라졌고 그 청년의 마음속에 남은 건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에서는 책임을 나누는 말이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도 이 말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건 나도 무심했어. 당신 혼자 고생하게 만든 건 내가 더 미안해. 이 말은 어떤 변명보다 깊은 공감을 낳고 상대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따뜻한 물이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은 고통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언어이다 라고 했습니다. 공감은 맞장구나 위로가 아니라 책임을 같이 짊어지는 말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나누는 말은 상대에게 무게를 덜어주고 동시에 신뢰를 더해주는 말입니다. 그 신뢰는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직장 동료나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나도 책임이 있어. 같이 해보자. 그 말은 내가 당신의 편이라는 무언의 다짐이며 때론 말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함께 할게요 라고 말해줄 때 비로소 세상이 덜 두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말의 온도는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해줍니다. 책임을 나누는 말은 그 온도를 따뜻하게 바꾸고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인간적인 언어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심지어 날 미워하던 사람까지 깍듯하게 바뀌게 만드는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은 수많은 설명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나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이 말 한마디에 미움이 사라지고 오해가 걷히고 거리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말은 바로 자기 반성을 담은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라는 표현은 상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상대에게 마음을 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예전에 중년 여성 한 분이 며느리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말을 아끼다가 결국 큰 싸움이 되었고 며느리는 연락도 끊은 채 2달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너무나 오르려 했던 것 같아. 사랑을 주고 싶었던 건 맞는데 내 방식이 맞았는지는 모르겠네.
네가 서운했을 걸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부족했어. 그 편지를 받은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고 며칠 뒤 손수 만든 반찬을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꾼 겁니다. 이처럼 자기 반성의 말은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과오를 저지르는 것은 인간의 일이나 그 과오를 인정하고 고치는 것은 군자의 도리이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 자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부족했네요. 앞으로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진심이고 오래도록 여러분을 기억하게 만드는 마음의 흔적이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실수도 하고 서운함도 줍니다. 하지만 그 실수 위에 진심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존중받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꼭 큰 선물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로도 깊은 관계를 되찾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방송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진심을 전달하고 날 미워하던 사람조차 깍듯하게 대하게 만드는 말 3가지. 첫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정과 존중의 말입니다. 둘째, 그건 제 몫이기도 했어요. 책임을 함께하는 말입니다. 셋째,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기 반성을 담은 말입니다. 이 3가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관계를 다시 살리고 존중받는 삶으로 이끌어줄 가장 따뜻한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3가지 말 중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말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관계의 따뜻함처럼 오래 기억되고 더 좋은 방송으로 이어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